당시 18대대원으로 9.2 전투에 참가했던 허민 씨. 다리도 없었고. 그의 기억에 따르면 당시에도 마을 입구에는 냇가가 있었다. 적들은 냇가가 내려다보이는 산등성이에 숨어 있었다. 군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토벌대가 징검다리를 건너는 순간 빨치산의 기습 공격이 시작됐다. 그놈들이 징검다리예요. 여기 이제 건너실 때 첫 전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뭐냐면 중간 부대가 중간쯤 건너는 부대가 이거 건널려고 저기서 기습을 사격을 받아요. 저기서 사격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습을 받았죠. 수적으로나 지형적으로 유리한 빨치산과 대응하기 위해 차이력 대장은 게릴라전을 구상했다. 당시 전투 과정과 결과는 차이력 대장의 기록을 바탕으로 전북일보에 실렸다. 50년, 70년대 거고. 60년, 55년. 51년. 네, 51년. 51년. 결과는 승리. 하지만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불의의 적의 기습을 받은 우리 부대는 적어도 3분의 1은 희생되었으려니 생각했지만 예상외로 3명의 전사자와 5명의 중병상자를 내었을 뿐이었다. 천여 출동에서 기대 이상의 큰 전과를 거둔 것이 한층 통쾌하기도 하였으나 전우의 시체와 42구의 적시체를 바라볼 때 처참한 광경에 가슴이 아파왔다. 사실 당시의 사정은 말할 수 없이 열악했습니다. 전투복조차 변변하게 차려입지 못한 대원들은 몇 자라 쌓인 눈 속을 군화 대신 집신과 운동화를 신고 진격해야 했고, 인민군에게서 노획한 소련제 82mm 박격포 안에 미제 81mm 포탄을 넣고 쏘아야만 했습니다. 모진 추위와 열악한 장비, 그리고 제대로 훈련조차 받지 못한 대원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일은 동족에게 총구를 겨누는 일이었습니다. 전사한 빨치산을 보고 처참한 광경에 가슴이 맺다른 차이력 대장의 기록은 당시 빨치산 토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첫 전투를 마친 18대대원들은 빨치산 토벌 역사에서도 기적이라 불리는 다음 전투를 위해 다시 다음 전선을 향해 떠납니다. 18대대가 향한 곳은 전라북도 정읍의 칠보 발전소. 발전소는 3면이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었다. 당시 남쪽의 발전소는 2곳이었다. 하지만 영월 발전소가 북한에 함락되면서 칠보 발전소 하나만 남게 됐다. 51년 일사후퇴 당시 칠보 수력 발전소는 설비 용량 14,000kW로 남한 전체의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중요하고 유일한 발전소였습니다. 더욱이 그때는 강원도의 영월 화력과 호남 평화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운하모, 현재의 옥정호까지 저기 수중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당시 정부에서도 칠보 수력 발전소는 국민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전기와 용수 공급을 위해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생각한 대단히 중요한 발전소였습니다. 수력 발전소였던 칠보 발전소에 물을 대고 주변 호남 평야의 농업용수를 책임졌던 운암호까지 빼앗긴 상황. 여기에 칠보 발전소 주변 고지까지 모두 빨치산이 점령하면서 칠보 발전소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빨치산 역시 칠보 발전소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당시 빨치산 간부 최태환의 회고다. 제가 호위병을 데리고 단독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임실군 임실읍